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생한 한국사 현장 2회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제3강은 요북이라는 지역입니다. 요북은 요하의 북쪽이라는데 보통 행정명을 쓰지 않지만 고고학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중국 고고학에서는 요북이라고 합니다. 자, 주로 이제 신석시대 그릇이 나타나는데 이 그릇은 우리가 이 전 역사를 통해서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석기, 고조선, 부역, 고구려, 고려, 조선 이어지는데 왜 그릇이 중요하냐면 이 그릇은 단순하게 도구로서의 그릇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이 최초로 시작되는 문화, 음식 문화와 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에 어떻게 따라서 그릇의 기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형을 그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석시대 때는 빗살무늬 톡이고 고조선 때는 미송령 톡이고 부여시대 때는 이렇게 머리가 좀 나온 장경, 그다음에 통형, 장경호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그릇들이 주로 이제 장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때는 이게 그릇이 크면 견디지 못한 압력을 견디지 못해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나 이런 거. 그런데 실제 부여의 서단산에서 BC 7세기에서 8세기경 된장이 담겨있는 그릇이 나옴으로써 우리 된장의 역사가 2700년까지 오를 수 있는 실물이 나온 겁니다. 부여. 자, 그리고 고구려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장명호. 그리고 고려시대 때 청자, 조선시대 때 백자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지표고 이 문화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덤의 형태와 또는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요북 지역에 안항계라고 있습니다. 안항계 제일 북쪽인데요. 안항계인데 이 안항계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벼곡이 출현합니다. 벼곡. 박물관이 어마어마한데요.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요즘에 이제 그 문화입국 2030년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를 세운다는 걸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현재 나온 유물은 반드시 거기다 박물관을 짓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그걸 국립중앙박물관을 맞죠. 그래서 지역에 가면 유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안 주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딱 국립중앙박물관. 그래서 요새 지자체에서 물건 돌려달라고. 자기 지역에서 출토된 거. 자, 이렇게. 그러면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없어요. 고대 지역의 서울은 변들였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중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박물관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항계 유적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벽옥이 출현하는데 벽옥이라고 할 때 잘 아시죠? 둥그러 가지고 푸는 걸 벽옥이라고 하는데 이 벽옥에 여기는 잡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곤륜산에서 나온 이제 곤륜산 중에는 호텐이라는 데가 있어요. 호탄 또는 호텐. 그 호텐을 한자로 하면 화전시요. 화전, 호텐, 화전 한자로. 그리고 예전에는 집단을 씨라고 불렀어요. 무슨 유흥시, 무슨 시죠? 신농시처럼. 그래서 화전시에서 전자가 빠져요. 그럼 화씨가 되죠. 화씨. 그다음에 벽을 합하면 화씨벽.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온 푸른 옥은 세계 최고다. 그래서 이 벽을 완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최초의 완벽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진시황제의 도장, 옥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나타나죠.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토기는 다 우리식 토기고요. 이렇게 박물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옥기 문명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안항계 유적의 이 벽옥이나 이런 것들이 홍산의 흑룡화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뒤집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뒤집혔느냐? 자, 이제 요북에 이제 같은 이제 좌가산 유적이 있습니다. 좌가산 유적은 백두산 쪽에서 송호강 유역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 답사를 하고 이제 길림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하르빈입니다. 하르빈이고 이 정도가 길림이에요. 길림의 약간 위쪽에 있겠죠. 좌가산 유적입니다. 근데 좌가산 유적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도대체 두 개가 뭘까? 많은 해석이 있는데 해와 달로 표현합니다. 해와 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근데 이건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입구에 딱 들어가면 이걸 대표적으로 상징을 탁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가산 유적하면
예, 중국에서는 이거 그냥 예, 뭐 저룡, 웅룡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 곰을 봤습니다. 웅룡이다, 웅룡. 곰 토템족들. 우리말하면 웅족이 되겠죠? 저는 웅족의 토템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받아서 지상을 다스리는 웅녀의 상징물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해석하고. 자, 자가산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왜 중국에서는 이 좌가산 문화를 이 요소 지역에 있는 홍산 문화부터 왔다고 본 거예요. 보세요. 이 좌가산에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홍산 문화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있죠?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하죠. 여기는 좀 더 세련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것을 돼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옥저룡이라고 불렀는데, 옥저룡. 근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몇몇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중국의 몇몇 학자들은 이것은 곰이다. 왜? 거기에 출토된 것이 돼지뼈가 아니고 곰뼈가 출토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웅룡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웅룡의 기원을 보통 홍산 문화에서 좌가산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깨트리는 유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초기, 여기 좌가산 거고, 이것은 홍산 겁니다. 홍산과 엄청 발달되어 있죠, 시기가. 네, 이걸 비교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무지 중요한 소남산 유적입니다. 1995년부터 발굴해서 2007년경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초기 형태의 옥이 나옵니다. 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옥벽이라든지 또는 옥결 같은 게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요 흑룡강 여기 강변과 그 안에 있는 섬에서 유적이 출토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나타난 옥결. 자, 옥결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언제냐? BC 7000년 경우예요. 그러니까 흑룡보다 1000년이 앞서요. 놀래죠? 자, 그런데 이런 옥결은 우리 고성문암내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런 흑룡화나 고성문암내의 옥결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중국에서는 옥의 기원지대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다가 지금은 중국의 우리나라 국보처럼 문물 단위로 승격시킨 겁니다. 그리고 옥주 같은 거 또는 옥벽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가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남산 유적은 지금 이 동아시아 옥의 기원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아요. BC 7000년경. 어마어마한 거죠. 이미 옥을 이렇게 갈았다는. 근데 이 옥의 출토지가 수암이라는 거죠. 요동 수암. 근데 요동 수암에 있는 옥이 요북, 요동, 요서, 한반도, 고성, 문암리까지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말하면 옥문화권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신석기에서 청동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상징성으로 옥기 시대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옥이 전형적인 생산도구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청동기나 철기할 때는 생산성과 관련해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옥기는 상징성으로 옥기 시대를 할 수 있고, 이 옥기 시대가 나중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연해조 앵가령 문화입니다. 이 앵가령 문화는 오늘 말하면 두만강 유역입니다. 근데 이 두만강 유역을 포함해서 이 해안가 쪽으로 어떤 문화가 발달되냐면 돼지를 토템으로 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축화한 것이 돼지거든요. 돼지. 그래서 돼지는 독립된 글자가 있습니다. 돼지 시자가. 근데 이제 돼지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주로 돈육을 먹으려는 것은 돼지 숫자를 써요. 돈육을. 그리고 제사했을 때는 돼지 채자를 써요. 돼지 채자. 그리고 돼지에 관한 한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돼지를 오랫동안 훈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앵가령 문화는 바로 그 돼지 토템이 나오는데, 이 돼지 토템과 가장 관련 깊은 민족이 바로 만주족과 고구려 게르부입니다. 자, 누구냐?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할 때 남단에서 제사를 지내던 돼지 채자로 부르죠. 그 돼지가 달아나죠. 달아나는 것을 보니까 오늘날 집안에서 잡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천도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동천왕의
예, 산 상황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돼지를 놨는데 그 돼지가 도망을 가죠. 도망간 돼지가 주통촌에서 어떤 아가씨가 안고 오죠. 그래서 돼지를 건너봤는데 잘 건너봐서 손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동천왕이죠. 그래서 동천왕 이름이 교체입니다. 들판 교체에다 돼지 제자. 그래서 들판의 돼지. 이렇게. 자, 그래서 돼지 토템이 있고 만주족들은 기본적으로 돼지를 숭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라치 자체가 돼지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개가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되고요. 돼지 형태의 이런 그 소조, 그러니까 토기로 만든 빚은 이런 돼지 모양의 토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바로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그 돼지를 가축화한 지역. 그러면 오늘날 만주족과 고구려 계루부의 조상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북방 수렴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앞에 봤던 특히 요북 소남산 유적은 우리가 그 고구려 발해 답사할 때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해의 수도인 영안까지는 가는데 영안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 하루가 걸려요. 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따로 하얼빈부터 해서 장춘에서 요 지역을 따로 묶어서 답사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북 지역의 이 신석기 유적을 봤는데 예전에는 요북을 무지 그 문화가 낮다고 생각해요. 낮다. 근데 상당히 뿌리가 깊고 오래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모르는 신석시대 때 문화의 중심지가 요북 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것이 요동과 요서로 가면서 홍산 문화 쪽에서 엄청나게 변화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홍산 문화에 발전된 것이 요동으로 오면서 고조선 문화로 계승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고조선 문화가 다시 부여와 한반도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 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 3강 요북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